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자기성장 플랫폼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대 가는 책 읽기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바로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베스트 20을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거는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아롤이라는 입학 정보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자기소개서 4번 문항, 그러니까 독서 항목에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적는 책의 통계를 매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정확한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20위부터 1위까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저는 이 순위표를 정리하다가 정말 깜짝 놀란 게 20위 중에 제 책방이죠. 제 책방, 읽은 척 책방에서 소개해드린 책이요, 20개 중에 16개예요. 이게 제가 이걸 보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지율이 높아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혹시 이 친구들이 이 구독자여가지고 이걸 보고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랬으면 진짜로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베스트 20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위는요, 바로 수레바퀴 아래서, 그렇죠?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는요, 이른바 성장소설이라고 하는데, 정말 한국의 입시라는 부분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지막에 좀 불행하게 끝나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죠. 데미안과 더불어 거의 성장소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19위는 이게 이름이 어려워요.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이름이 없죠. 노르베리 호지의 오래된 미래라는 책인데요. 히말라야 고원에 있는 작은 공동체가 이게 무너지는 과정, 그러니까 개발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자, 18위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바로 그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사고 파는 시대에 이제 그럴 수 없는 게 유일이다.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래서 가치라는 문제, 그러니까 돈과 가치라는 부분을 좀 비교해서 설명하는 그런 책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좀 없네요. 그럼 제가 이 책을 미리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그 책의 소개를 들으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 다음 순위들을. 17위를 말씀드리면, 17위는요, 제가 한 끼 줍쇼 나갔을 때 그 이경규 씨가 책 하나를 좀 추천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추천한 책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무인도에 가져가면 이 책 한 권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말해가지고 그럴 때 추천돼서 또 유명해진 책이기도 합니다. 비단 이과 쪽이 아니고, 그리고 우주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도 이 책은 정말 한번 읽어볼 만한,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그런 책이죠. 자, 이제 거의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17위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였습니다. 정말 이걸 딱 읽고 나면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 인간사가 정말 한낱 티끌 같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다음 16위는요, 요거는 이제 인종차별 문제를 가지고서 그 문제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건데, 미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말 필독서로 지정돼 가지고요, 성경보다 많이 읽힌 책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가진 책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바로, 그쵸, 여러분 이해하셨죠? 16위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입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는 안 읽으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한 번쯤 읽어보시면 비단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어떤 차별에 대한 편견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 자, 15위는요, 이거는 이제 제 힌트로 이 4라는 숫자를 드릴게요. 4 하면 딱 떠오르는, 그쵸? 네. 이 용어 때문에 최근 들어선 가장 유행하는 용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거의 모든 무슨 IT 기술을 하면은 꼭 이게 붙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처음 유행시킨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때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논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또 우리나라에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있었고, 알파고가 이기는 바람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확 와닿아가지고 정말 크게 유행이 되었던 말이죠. 지금도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요. 아주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책이네요. 자, 그런데 이 다음 책 14위는요, 이것과 좀 완전 반대쪽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죠. 영혼에 대해서 찾아가는 이야기, 깨달음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종교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바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입니다.
이게 결국 찾아보니까 행복은 자신의 곁에 있었다라는 파랑새와 좀 비슷한 결론이어서 약간 맥 빠지는 감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연금술처럼 이렇게 단련해가지고 그 마지막 경지에 이른다는 그런 어떤 그 뭔가 그 영혼에 대한 그 위로를 주는 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책 같습니다. 13위는요, 약간의 마임. 예.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나 보고 자신의 몸을 본 다음에 이런 거죠. 괜히 했나요? 네, 짐작이 가실 수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다가 자신이 벌레가 된 것을 발견한 바로 그렇죠. 카프카의 변신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능력이 상실된 사람을 벌레로 은유한 그런 동화 같은 얘기인데요. 근데 그렇게 치자면 좀 잔혹 동화에 가까운 이야기죠. 카프카의 소설입니다. 네. 그 다음에 12위는요. 요거는 아마 이런 대사, 오 캡틴 마이 캡틴 이라든가 아니면 시절을 잡아라 이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명대사로 유명한 그런 책이죠. 원래는 영화였어요. 영화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책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그렇죠. 바로 NH 클라인바움의 죽은 시인의 사회. 네. 현재를 즐겨라. 인생을 독특하게 살아라. 등등 여러 가지 명언이 아직도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책인 거죠. 책상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탁 밑을 내려다보는 그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가 아직도 생각나는 책이고요. 저도 이제 이거를 밖에 나가서 실제로 대학교 교실에 가가지고 딱 책상 위에서 리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특이한, 현재를 잡아라 라는 그런 얘기도 기억에 남는 그런 책이었죠. 자, 그 다음에 11위는요, 환경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환경 문제, 이 책이 나온 다음에 그래서 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기도 하고요. 화학약품 규제가 딱 이렇게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침묵의 봄. 그러니까 이 약품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새들이 다 죽어나가서 되게 조용한, 새들이 울지 않는 그런 침묵의 봄이 온다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경고였거든요. 이것 이후로 화학약품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한다든가 환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10위는요. 이거는 사실은 타노스의 이 핑거스냅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타노스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이 우주의 인구 때문에 다 같이 공멸하게 생기니까 그 중에 반을 죽여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겠다라는 생각에서 마블의 어벤져스, 타노스죠. 타노스가 이런 생각을 벌인 거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한 책이죠. 공유라기보다는 사실 이 책이 아마 서양권에서는 처음으로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한 책 같은데요.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예요. 지금처럼 지구라기보단 지금처럼 우리의 인구 증가율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공멸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책인 거거든요. 9위는요. 9위에 해당하는 책은요. BTS나 아이유 같은 뮤지션들의 노래에 영감을 많이 준 책으로 유명하죠. 성장소설의 대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청소년 시기에 읽으면 좋은 책으로 많이 뽑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힌트는 20위에 오른 책의 작가와 이 책의 작가가 같죠. 그렇습니다. 바로 헤르만 헤세, 그리고 책은 데미안이죠. 데미안이 좀 더 순위가 높네요. BTS가 데미안을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컨셉을 잡고 만들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8위는요. 요거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수학을 스토리에 녹여내가지고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한 책인데요. 아마 이과생 위주로 많이 읽은 것 같아요.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는 책입니다. 자, 7위에 해당하는 책은요. 이거는 정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정치를 넘어서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의 작가는 또 양대산맥 두 가지가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동물농장이죠. 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 7위는요, 바로 1984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뽑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저는 약간 깜짝 놀란 게 20위권 안에 동물농장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동물농장이 없고 1984가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다는 게 사실 약간 의외이긴 했습니다. 자, 다음 6위는요. 요거는 현대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작가 중에 가장 지금 쪽에 좀 가깝지 않나 싶은데 인간이 어떻게 진화했고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통합적인 얘기들을 다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이 책은 정말 책 읽기에 즐거움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아시겠나요? 네, 그렇죠. 네. 한국 방송에도 좀 나와주셨던 바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였습니다.
5위는요. 최근 들어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란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세계관의 원조에 해당하는 그런 소설이에요. 고전이죠. 역설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멋지지 않은 세상인데 이것들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멋진 신세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암울해질지를 그리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았던 그런 책이에요. 자, 그리고 4위는요. 사실 4위를 보고도 그러니까 이거는 충격을 받았다기보단 충격을 받아서 이 책을 샀죠. 이 책은요. 강의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를 저한테 처음 알려준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느 대학에 무슨 강의 하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서 나오게 하는 책의 원조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다지 정의롭지 않게 흘러가다 보니까 과연 정의란 있는 것일까?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산 책이 바로 이것이죠.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정의롭지 않은 사건들 때문에 더더욱 이 책을 한국 사회에서 많이 샀는데요. 그런데 산 만큼 많이 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했다는 사람은 참 찾기 힘든 책이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3위는요. 3위는 아마 제 생각엔 이 책이요. 아마 2019, 2020 이럴 때 되면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 하는 책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화제의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에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었던 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거든요. 서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세미나하는 모습에서 나와가지고요. 화제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재판도 되고 또 더 팔리기도 많이 팔린 그런 책이거든요. 아마 3위보다는 조금 더 순위가 높아지지 않을까. 다음엔 이건 2018년 기준이거든요. 2019, 20년에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위, 탑2를 알아보죠. 2위는요, 이거는 전 세계가 초국적 독점 기업에 의해 어떻게 놀아나게 되었나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예, 그리고 예전에 탤런트 배우인 현빈이 이 책을 다 방송에서 드라마에서 읽는 모습 때문에 이 책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바로 이 책이죠. 장 지글러의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기조와는 조금 다른 기조인 팩트플리스라는 책이요. 최근 들어 베스트셀러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것과 기조가 완전 반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장 지글러의 주장이 너무 주관적이다.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하지 않고다라고 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조금 이 서울대 이 순위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또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 대망의 1위 두두두두두두두두. 자, 1위는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두두두두두두두. 자, 1위는요 60초에 발표합니다. 이러면 화내시겠죠. 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요 이거는 아마 이 제목 때문에 제목이 다 한 책이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 제목만 보고도 사신 분이 많은데 사실 안에 들어가면 제목과 달리 아들러 심리학에 기초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약간 내 생각과 다르네 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어렵네 라고 깜짝 놀라셨던 그런 책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기시미 이치로, 그 다음에 고가 후미타케 공저인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제목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제목이 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확실히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에 미래의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충실한 것이 바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에 충분한 책이었죠. 이것이 바로 아들러 심리학에 기초한 책인데 서울대 탑 20의 베스트 1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 쭉 알아보았는데요. 자, 1위부터 20위까지 쭉 있죠. 제가 이렇게 살짝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거 필요하시면 딱 캡처를 해가지고 요 20위를 한번 보시고요. 아마 여러분이 읽은 책 목록과도 많이 겹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목록들은 지난해 인기 있었던 책들의 목록, 또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책들의 목록과도 많이 겹치죠. 혹시 어떤 책들을 읽을지 잘 몰라서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의 목록들을 보신 다음에 참고해서 한번 독서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보너스로 저희 시한책방에서는 서울대 책 읽기라는 재생 목록을 하나 마련해서요. 제가 이 중에 20개 중에 16개를 이미 리뷰를 한 상태거든요. 이걸 보고서 한 건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많이 겹쳐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서울대 책 읽기라는 재생 목록을 만들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 리뷰를 보고 읽고 싶은 책을 선정하신 다음에 또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미 읽은 책이라면 또 이런 관점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보너스 트랙으로 한번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대 가는 책 읽기 클래스 2였는데요. 재밌으셨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클래스 3으로 가서 다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